발표는 아이소프트의 이주명 마케팅 총괄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아이소프트의 이주명 총괄입니다. 오늘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부분에 있어서 저희 기업이 또는 제가 어떠한 비전을 제시하고 어떠한 활용 방안을 제시할지 주제를 정한 것이 바로 공공기관의 유지보수와 모바일 오피스 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활용 방안입니다. 오늘 무려 24개의 세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공공 분야 IT 컨퍼런스에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IT, 보안 등 최근 IT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각 분야의 강연자분들께서 수없이 많은 키워드들을 얘기하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주목한 키워드는 보시는 것처럼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전을 시작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그리고 클라우드라 쓰고 비용 절감과 효율 상승이라고 있는 클라우드, 그리고 또한 최근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모바일 전자정보,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IT 산업을 적극 지원하는 이유인 창조경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 지방 이전과 클라우드입니다. 제 발표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주제인 매직 키워드는 바로 이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가 어떻게 다른 이슈들과 맞물리는지, 어떠한 효과를 발휘하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짧게만 포인트만 찍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 전국 11개 광역, 시, 도로 이전을 했고 하고 있고 할 예정인 공공기관 숫자는 총 154개입니다. 물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설계가 됐죠.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단 자료에 따르면 지방 이전을 추진하기 이전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공공기관의 수가 무려 85%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방 이전 후에는 전국 지방의 65%의 기관이 분포가 돼서 형평성을 맞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본 그래프에서 바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작년에 지방 이전이 러쉬를 이루었고 올해 내년까지 지방 이전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약 70%가 올해를 중심으로 전후로 다 이전을 한다는 얘기죠. 즉 한 곳에 수도권 한 곳에 밀집해 있던 공공기관이 올해까지 90% 정도 이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로 인해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IT뿐만 아니라 부동산, 교육, 유통 등 다양한 산업 분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는 IT 쪽을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비용 부분부터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수요 예보 통계 확정을 보면 올해는 전년 대비 7.4%가 증가한 3조 8천억이란 예상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2012년 정부와 사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3조의 예산을 넘기고 연평균 11%의 예산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해는 7.4%로 최근 5년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정보화 사업 확대 폭을 줄이겠다는 이야기인 걸까요? 정보화 사업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쪼개서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축 전체 예산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축은 6%밖에 늘지 않았는데 유지보수는 무려 20%가 증가했습니다. 왜 정보화 사업 예산은 7.4%밖에 늘지 않고
소프트웨어 구축은 그보다 낮은 6%밖에 늘지 않았는데 유지 보수만 유독 60%가 늘었을까요? 그것도 밑에 회색 그래프처럼 SI보다 예산이 더 많이 배정되는 최초의 역전 현상을 보였습니다. SI 분야를 클라우드, 상용 소프트웨어 등으로 대체하면서 예산을 폭을 줄이고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빈틈이 생긴 유지 보수를 통한 서비스 안정화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이야기를 본 그래프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 외에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유지보수 요율, 그동안 해외에 비해서 절반밖에 유지보수 요율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국산의 유지보수 요율 비정상의 정상화의 시도 있을 겁니다. 유지보수를 통한 안정화 비용 예산이 왜 이렇게 늘었는지, 왜 유지보수를 통한 안정화에 신경을 쓰는지 전자신문의 권동준 기자가 힌트를 좀 주었습니다. 권동준 기자 취재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유지보수를 맡고 있는 기업들이 지방 이전에 따라서 무려 비용 상승이 15%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지에 영세한 협력사들이 많다 보니까 협력사를 찾기가 어렵고 유지보수 품질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하는데 유지보수 요율은 낮고 기관이 지방에 있어서 인건비, 출장비, 체류비 등으로 추가적인 비용은 더 들어가고 시간 낭비로 인해서 기회비용은 또 손실되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이유들이 유지보수 비용에 영향을 끼치는 원인들입니다. 이러한 원인들을 늘린 예산으로 다시 비용만 투자한다고 해결이 될까요? 물론 장기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고급 인력을 충원을 하고 지방에 있는 기관의 상주 인력을 보강한다면, 그래서 시간과 비용만 있다면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유지보수 안정화와 품질 유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한 번씩은 고민들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멀어진 기관의 유지보수 품질을 항상 최고로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비용보다 더 중요한 걸 겁니다. 이 사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그래서 우리는 그 답을 클라우드에서 찾아왔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비용은 줄이고 안정성은 확보하고 보안까지 챙길 수 있는 것. 클라우드 원격 지원 서비스를 활용해 보는 겁니다. 지방에 있는 기관에서 트러블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지역업체가 없다면 중요한 DB 또는 네트워크 장비, 웹서버 등이 문제가 생겼다면, 아니면 그 대상이 리눅스이거나 맥 같은 OS, 윈도우가 아닌 OS라면 그냥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엔지니어가 올 때까지 트러블은 그냥 방치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시간이 비용이고 시간을 대체할 수단은 없습니다. 하지만 원격을 통해서 시공간을 단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원격을 통해 까다로운 내부 규정들까지 패스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면 말이죠. 게다가 클라우드, 즉 SaaS 기반의 원격을 활용한다면 경제성과 안정성까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클라우드는 초기 투자 비용이 들지 않죠. 경제성을 갖추었습니다. 게다가 클라우드를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기관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로 이미 검증된 보안과 안정성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 9월부터 시행되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도입되던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이런 바탕의 KT경제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2017년까지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140% 성장하면서 그 중에 무려 75.5%를 공공 분야가 주도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즉 클라우드는 민간보다 공공기관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대안이 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많은 연구기관에서 클라우드 시장의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그것에 대한 정확한 실체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한 알서포트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이 얼마나 되나 싶어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당사의 국내에 있는 전체 고객 중 무려 12%가 공공기관이 직접 이용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이 12%에는 공공 분야를 지원하는 IT 기업들은 빠진 겁니다. 순수 공공기관만 봤을 때가 12%입니다. 여기에 만약 공공 분야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 유지보수 기업까지 합치면 아마 50%가 넘을 겁니다. 저희 내부 고객들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공공기관들을 따져봤을 때 어떨까요? 그래서 결국 뒤져봤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수조사는 하지 못하고요. 160개의 중앙부처랑 산하기관들을 조사해봤습니다. 그 중에 저희 서비스를, 클라우드 서비스를 얼마 쓰고 계신지. 그랬더니 2개의 기관 중에 1개의 기관, 160곳 중에 80곳이 저희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이미 공공기관들은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에 적극적이고 이미 도입할 준비가 끝나셨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지난 3월 11일에 소프트웨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포럼에 참석했던 미래창조업체의 서석진 소프트웨어 정책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정부가 SI, 특히 공공 SI 중심의 정책을 펼쳤다면 앞으로는 상용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중심으로 정책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클라우드 중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미 클라우드는 먼 얘기가 아닌 바로 우리 앞에, 우리 옆에 있는 최고의 대안이자 솔루션이 될 겁니다. 이번에는 공공기관 이전을 얘기를 했으니 두 번째로 모바일 전자정부와 클라우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분이 흘러갔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자치부에서 보도자료를 내놨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모바일 오피스를 구축해 모바일 전자정부를 만들겠다라고 발표했죠. 그 모바일 전자정부의 클라우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일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전자정부를 이야기를 할 때 먼저 그것에 대한 짧게 역사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을 이해를 돕는데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과거에 타자기와 수기로 공문서를 만들던 시절, 저 첫 번째 단계죠. 약 한 70년대쯤 될 겁니다. 그 시절을 지나서 컴퓨터가 도입이 되면서 모든 직유 공문서들을 DB화하였습니다. 대략 80년대쯤 되죠. 주변 동사무소에 가면 내부 전산망으로 검색을 해서 도트 프린터로 출력해 주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후 90년대 본격적으로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각 기관별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 각 기관과 네트워크 통합으로 한 부처에서 어느 부처의 문서나 자료를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쉽게 이해를 좀 더 돕자면 초창기에 e-거버먼트로 불리던 웹사이트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은 민원24라고 불리고 있죠. 지금의 민원24는 웬만한 증명서류들을 다 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24까지, 여기까지가 PC 기반의 전자정보입니다. 모바일에서는 아직까지 제공되고 있지 않죠. 앞으로 이 단계를 지나서 모바일 시대에 돌입해서 PC에서만 제공되던 전자정보 서비스가 모바일에서도 똑같이, 아니 더 편리하고 손쉽게 국민에게 제공이 되고 공무원들께는 편리하고 빠른 업무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프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을 도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정부 내부에서만 운영되는 내부망이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얼마든지 통제 관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등장을 하고 전 국민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되면서 단말기와 서비스가 다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바일 정부가 등장을 하면 PC보다 더욱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디바이스와 다양한 OS, 인프라 환경이 만들어질 겁니다. 과거 시절처럼 여전히 중앙에서 통제 관리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전자정부는 발달하고 고도화되고 있는데 사용자들이 고도화되는 전자정부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처음부터 설계를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또 궁금한 거를 또 찾아봤습니다. 국민들이 보도가 되는 전자정보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과거 어떻게 이용을 해왔는지 궁금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연령대별로 이용 현황을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우선 온라인을 가기 이전에 행정기관, 즉 동사무소 같은 곳이죠. 지금은 뭐 주민센터라고 불리지만 행정기관에 직접 내방하는 이용률을 보면 평균 84.4%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예상처럼 10대, 60대는 평균보다는 좀 낮은 60%대의 이용률을 보입니다. 하지만 경제활동의 주역인 30, 40대는 90%를 훌쩍 넘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50대 역시 평균을 넘는 85%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전자정보, PC 기반의 온라인 전자정보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을까요? 평균 이용률은 무려 30%가 빠졌습니다. 57%입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이용률이 다 감소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40대부터 거의 수직에 가깝도록 이용률이 급감한다는 겁니다. 왜 40대부터 전자정보일까요? 뒤에 한 번 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겠지만 40대 후반부터는 PC에 익숙한 세대는 아닙니다. 심리학적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40대 후반부터는 새로운 것을 익히는 것보다 배웠던 것을 쓰고 소비하는 연령대라고 합니다. 앞서 보신 오프라인, 온라인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오프라인 행정 서비스는 경제활동이고 누구나 손쉽게 이용을 하지만 전자정보는 40대 이상부터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왜요? 익숙하지 않고 불편해서요. 그런데 그 와중에 모바일 전자정보가 도입이 되면 어떨까요? 행자부에서 발표한 중앙부처 공무원의 연령 현황입니다. 무려 70%, 68.1% 공무원분들이 40에서 50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PC 기반의 전자정보도 40대 이상부터는 이용률이 현격히 떨어진다고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바일 오피스가 도입된 전자정보, 모바일 전자정보가 쉽게 성공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여기서 그 힌트를 볼 수 있는 설문자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비주얼 라이브라는 매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어렵고 복잡하다 라는 질문에 20%는 20대는 약 20%가 그렇다, 어렵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50대는 어떨까요? 50대는 무려 50%가 어렵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2명 중 한 분이 스마트폰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죠. 또 다른 질문입니다. 스마트폰 이용 시 디지털 변화 속도를 쫓아가기 힘들다 라는 질문에 20%는 자꾸 20%라고 해요. 20대는 30%가량이 어렵다보다 약 10%가 늘어난 30%가 됐습니다. 50대에서는 무려 62% 가까이가 힘들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저도 아직 젊지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현대 기술을 따라가려고 매일매일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연령별 전자정보의 이용률과 그 원인, 그리고 공무원분들의 연령을 좀 살펴봤습니다. 최근 IT 온라인 서비스의 성공 여부는 이용자 숫자, 즉 트래픽이 얼마나 되느냐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 서비스들은 사용자를 늘리기 위해서 초기 투자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구축할 모바일 전자정보, 성공하려면 많은 사용자 확보와 이용률이 높아야 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모바일 전자정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지 많아질까요? 그 성공의 열쇠는 제가 주장하는 성공이었습니다. 사용자 편의성 확보입니다. 어리든 젊든 중년이든 여자든 남자든, 즉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일 때 적극적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전자정보가 성공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자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 두 가지 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정보의 일부분인 민원24 앞에서도 살짝 나왔습니다. 최근 9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초창기 대비해서 작년의 발급 이용량이 무려 13배, 1300%가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2009년도부터 도입된 사용자를 위한 원격 지원 서비스라고 보았습니다. 2009년 이후 도입 이후에 매년 원격 지원 상담사를 추가하면서 이용량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즉, 고객센터에서 사용자들과 직접 화면을 공유하면서 고객 지원과 상담을 하니 이용률이 늘어나는 성과를 보였다는 겁니다. 왜냐? 편리하니까요. 그리고 쉽게 이해를 시켜주니까 말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산업군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금융산업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핀테크 관련된 컨퍼런스에서 스피커로 참여를 하면서도 발표를 했던 내용인데요. 전자정보에서 제공하는 민감한 서비스들과 유사하게 금융 역시 복잡하고 민감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정보는 좀 가장 유사성이 높은 산업군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프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인터넷 뱅킹 이용률이 객장, 지점을 이용하는 이용률보다 무려 3배가량 월등히 높습니다. 무려 그것도 2006년을 기점으로 인터넷 뱅킹이 대면 업무를 추월하여 양극화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왜 2005년, 6년 사이일까요? 이 역시 이 기점이 2006년도에 원격 인터넷 뱅킹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자 편의 향상 도구로 사용자 편의 향상 도구로 원격 지원 서비스를 도입한 시점부터 인터넷 뱅킹이 대면 창구를 역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스트가 저렇게 겹쳐버렸네요. 국민은행에서 생각보다 모바일 뱅킹이 PC 뱅킹만큼 이용량이 늘지 않아서 고민 끝에 설문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스마트폰 뱅킹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로 31.4%가 불편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결국에 오랜 시간 익숙해진 PC에 비해서 복잡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스마트폰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모바일 정보 활성화를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사용자들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사용자들은 기술이 발달하고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더욱 편리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솔루션, 무엇이든지 편리하게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떠한 것, 무엇을 제공하고 계시는지 한 번씩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 같은 경우 무조건 화려하고 수많은 기능들을 넣어야만 성공을 하는 걸까요? 생각해보시면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바로 떠오르는 게 애니판이죠.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지원은 시스템 설계 때부터 고려해야 할 필수 항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공적인 이 공공기관 유지보수와 모바일 오피스 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활용 사례로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사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왔습니다. 민원24입니다. 지금 홈페이지, 메인 홈페이지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사용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메뉴도 많고 텍스트도 깊고 기능도 많고 사용자가 진짜 원하는 메뉴를 찾는 것조차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고객센터를 통해 온라인 문의든 전화 문의든 도움을 요청을 하면 원격 지원으로 고객의 화면을 공유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처리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학습 효과를 돕는 역할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로 원격 지원이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죠. 자, 두 번째입니다. 모바일 오피스의 핵심인
스마트폰의 원활한 운영과 직원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사스 기반을 이용하고 있는 LG U+입니다. 지금 모바일 오피스를 구축한 통신사를 찾다가 지금 LG U+가 가장 유사한 사례로 모바일 전자정보를 구축하는 것과 비슷할 것 같아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모바일 전자정보에서 추진하고 있는 FMX 유무선 통합전화 구축과 같이 LG U+ 역시 스마트폰을 통해서 FMX뿐만 아니라 그룹웨어 등과 같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스 기반을 통해서 사용자들, 즉 직원들의 스마트폰을 원격 지원 통해서 편리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U+의 이 모바일 오피스 이용률은 무려 90%가 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앞서 인원24와 LG U+ 두 가지 사례를 좀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바일 전자정보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좀 반면교사로 삼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창조 경제 그리고 클라우드입니다. 창조 경제를 이끌 5대 핵심 산업이 정해졌죠. 그 중에서도 저희는 클라우드를 어떻게 창조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앞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건 공공기관 유지보수든 모바일 오피스든 무엇이 됐든 성공적인 모델이 되기 위해선 클라우드를 통한 철저한 사용자 편의성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철저한 사용자 지원, 그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전자정보를 이루고 있는 한 사이트의 사례입니다. 원격 지원을 도입하기 전과 후를 4년간으로 나눠봤습니다. 도입 후 무려 260%의 이용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대표적인 L전자입니다. 전화 상담에 17분이 걸리던 문제 해결 시간이 원격 지원으로 단 5분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FCR, 첫 전화 응대 해결률이 65%에서 75%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바뀌었네요. 비용 절감 부분이 저렇게 고객 이탈 방어 유지 비용이 25억, 그리고 재콜 처리 비용이 130억, 그래서 총각 예산만 155억이 절감이 됐고요. FCR, 즉 첫 콜 응대 해결률이 65%에서 70%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들 이슈가 되고 있죠. 탄소 거래제. 원격을 이용하기 때문에 출장이라든지 이동에 필요한 연료 절감이 이루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탄소 역시 연간 144톤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속한 원격 지원으로 인해서 고객 만족도 역시 99%에 달하게 됩니다. 지방 이전하는 공공기관 유지보수를 위해서 출장 대신 클라우드 원격 지원으로 시간 절감, 인력 감소, 무탄소 실현, 효용성 향상, 비용 감소 구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절감된 시간과 인력, 비용을 창조 경제 5대 혁신안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스타트업 양성으로 재투자해서 대한민국 IT 산업이 글로벌 리딩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절감된 비용과 시간은 새로운 비즈니스 창조의 밑거름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창조 경제의 순환의 시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창조 경제의 순환의 시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이용해 IoT, 사물 인터넷 시대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한번 보시죠. 바로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발빠르게 IoT 시대에 대응하는 고객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LG전자 CSIT 기획을 맡고 있는 오희성 부장님의 말씀을 잠깐 한번 빌려보겠습니다. 고객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품 사용에 불만을 느낄 경우 이것이 제품의 문제인지 사용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LG전자의 영상 상담 서비스는 전문 상담사들이 문제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하고 고객에게 해결 방안을 즉시 제공해 줄 수 있다면 고객의
더 큰 만족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즉, 해결 방안을 즉시 제공해 고객에게 더 큰 만족을 준다는 것에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PC, 모바일 같은 디스플레이가 있는 IT 제품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색 가전에서 이를 적용하는 원격 지원을 말입니다. 바로 LG 텔레프레시스라고 하는 영상 화면 공유 시스템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세탁기가 고장이 났을 때 고객센터의 상담원이 고객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영상을 스트리밍으로 전송받습니다.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고 고객에게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알려주어 빠른 해결을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수리기사가 사용자 측을 방문하지 않고도 실시간 전송되는 현장 영상을 통해서 증상을 파악하고 미리 부품을 준비하여 출동할 수 있기 때문에 횟수가 줄고 기업과 고객 모두 비용, 시간, 노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장을 보아야 하는 공공기관 하드웨어 유지 보수나 현장 지도 방문 등의 경우에도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만 보셔서는 아마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1분짜리 영상을 잠깐 보시죠. 첨단 가전제품 쓰다 보면 제대로 작동하는 건지 수리할지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서비스를 받으러 가다니 번거롭고 출장의 부담도 만만치 않았던 AS 서비스가 변하고 있습니다. 오상현 기자입니다. 청소기가 작동을 멈추자 전용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 카메라로 제품상을 전송합니다. 소리가 잘 안 되는데요. 서비스 센터 직원은 함께 영상을 보며 점검 사항을 안내해줍니다. 스마트폰 화면 위로는 지워지는 부분이 그대로 표시됩니다. 기능이 좀 이상했으면 빨리빨리 나올 수 있고 참 쓰기 좋네요. 회사 입장에서는 인력을 훨씬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20% 정도는 기사가 방문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한글로 다른 알림. 네, 방금 보신 것처럼 20% 정도는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원격으로 다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를 LG전자의 차장님께서 직접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방금 보신 영상 중에 좀 눈썰미가 좋으신 분은 그 솔루션에서 이름을 좀 보셨을 거예요. 이름과 회사명이 살짝 등장을 했는데 관심 있게 보신 분은 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어떤 회사길래 지금 공공기관의 유지보수를 강조하고 있고 모바일 오피스 성공을 위한 사용자 편의성이 선행돼야 된다고 주구장창 주장하고 있고 성공 방법을 드리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깐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소속되는 알서포트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알서포트는 한국보다 일본, 아시아에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77%, 일본 67%, 그리고 아시아에서 34%로 수년째 독점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원격 지원 업체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시트리스나 시스코 등을 제치고 1위를 하고 있죠. 그리고 글로벌 6,000개의 클라이언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국적 기업들도 많고 중국의 화웨이 등도 있죠. 여기에 표현은 못했지만 저희가 2008년부터 미국 국방부 펜타곤에도 저희 서비스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왜 국방부를 따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보안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서비스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제품 라인업으로는 페이지가 안 넘어가네요. 혹시 시간이 다 돼서 페이지가 안 넘어가는 건가요? 보여드릴 게 많은데 많진 않군요. 몇 층이 있는데 페이지가 안 넘어가네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끝나시면 그냥 가시지 마시고요. 바깥 홀 외부 쪽에 저희 알서포트 부스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원격 지원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 비즈니스를 조금 더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 컨설팅을 받아보시면 저희가 그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특화된 원격 지원 솔루션 모두 보안 규정을 준수할 수 있고 그다음에 비용까지 저렴한
그런 솔루션까지도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께서 운영하고 계신 서비스, 앞으로 하실 서비스, 솔루션들이 성공을 하고 싶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그 성공을 계획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질문은 없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이만 제 세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스오프트의 이준영 마케팅 총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